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서경순입니다. 오늘 연수는 새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을 맞이하여 체계적인 새학년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정적인 학급 경영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쿨머쿨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며 추후 마쿨머쿨TV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 자료는 수업 나누리, 업무 자료, 업무 대화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학년 군별 교육과정 운영 중점 사항 안내, 학년 군별 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 경영 사례 발표,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수 중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창을 이용해 남겨주시면 정리하여 추후 수업 나누리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학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군 담임교사 비대면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새학기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지켜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북교육은 늘 든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 정책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경북교육이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교육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빛나는 봄을 함께 맞이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제가 3, 4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중점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입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3학년에서 6학년 각 학년 15차 시 내외의 시수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수를 확보하는 방법은요.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 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는 방법, 성취 기준 재구조화를 통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습 분야를 결정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행하고 학생 상호 간 학습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단계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추후 명단을 안내해 드리면 관련 연수나 컨설팅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2회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소속 학교 교사들과 연수 내용을 공유하셔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학급 규모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111 프로젝트 학습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학습에 함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참고하실 자료는요. 학생 생성 교육 과정 Q&A, 학생 생성 교육 과정 운영 사례집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도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 4학년 지역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이 활용할 사회과 보조 교재는 지역 단위로 개발된 자료인데요.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유산, 그리고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4학년이 활용할 경상북도의 생활은 경상북도의 위치와 특성, 역사,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과 보조 교재를 활용해서 3, 4학년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애양심을 기를 수 있는 내실 있는 수업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3, 4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포항 장흥초등학교 김희정 선생님께서 3, 4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 4학년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포항 장흥초등학교 교사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학급에서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사실은 연구부장님들은 저의 얼굴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 오늘은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생성하시는데 필요한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벌써 봄이 온 것 같은데요. 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절인데 봄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2월달이 다들 선생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계절에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짧고 굵은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해답,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짜실 때 필요한 저의 참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스스로 대략적인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의 계획을 짜기까지의 과정을 20분 동안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항에서 연구부장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는 것 없이 그냥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가요. 2학기 때 한 번 더 해서 1년에 2번 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본명은 김희정이라고 하고요.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학교 이름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장흥초등학교 김희정이거든요. 혹시 오늘 연수를 들으시고 모르겠는 문제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면 업무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생 생성 교육 과정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휴직이나 전담이나 아니면 1, 2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셨다면 올해 처음 들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한 번 일단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하신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정말 다양한 하소연들이 들어왔었어요. 옆반 선생님이 계시는데 옆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이 아니라 선생님 사리 생성 교육 과정 같다. 선생님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불편한 점, 어려웠던 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제가 하소연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해보셨다면 이 6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힘들어요입니다. 네, 일단 너무 힘들죠. 네, 힘든 거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네, 부담감이라는 게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진도대로 나가는 그 수업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힘들수록 확실한 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1학기 때 했던 저의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은 다시 열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선생님들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실 거고요. 학생들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해보았겠지만 네, 학생들도 해마다 하면 할수록 학생 생성 교육 과정에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긴 호흡의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 진도 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아까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창체 15시간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구부장님들이 다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문제점은 1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온책 읽기나 아니면 범교과, 교과의 순증 이런 것들로 교과에서도 여유를 조금 찾으셔서 네,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질문이 안 나온다라는 네, 선생님들의 불평이 좀 많았는데요. 이것은 질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무기력해서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이유는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같이 공부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질문거리를 찾아서 천천히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자유탐색이라고 부르는데 자유탐색을 하시면서 알차게 보내시면 학생들에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요리나 로봇처럼 학생들이 너무 흥미 위주로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낼 때 이거 과연 공부가 맞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선생님께서 시작하실 때 분명한 선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 또는 다른 반에게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수업에 방해되는 것들은 못한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규칙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리와 로봇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단순히 흥미나 체험에서 끝난다면 그건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고요. 탐구와 이해거리가 있으면 다른 반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이런 주제들을 잡았을 때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 규칙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하시느라 수업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선생님의 피드백이 많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 그 실행 단계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알아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분산형으로 써보시는 걸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학생들이 안 되고 있는 모둠에 가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짬짬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아이들을 한 번씩 더 봐주시고 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뭘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태일 때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템플릿은 학습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템플릿을 쓰실 때는 쓰기 활동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못 써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장학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로젝트 학습이랑 같이 할 수 있다던데 이렇게 물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프로젝트 학습이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꼭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문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봤는데 공문에 예산이 함께 나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럼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물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던데, 보고서는 더 쉬워졌죠. 아이들이 내용을 계획까지 전부 다 채우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시는 계획서를 곧 보고서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활동한 내역들을 사진으로 더 첨부하신다면 보고서가 더 쉽게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의 참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생성교육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실까, 이거를 도움이 되려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자신의 학급에 적합한 방법을 한번 정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으로 시작할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무 자르듯이 탁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대략적으로 구별해 놓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두 번째는 주제형, 세 번째는 교과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방형은 자유로운 질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탐구나 이런 거에서 요리나 로봇을 어떻게 탐구로 이끌어내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인 주제형이나 교과는 학생들이 조금은 선생님 전 딴 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주제를 조금 더 아이들에게 삶에 관련된 주제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교과에서 부족했던 단원을 이렇게 잡으시면 좀 더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처음에 많이 준비하시지만 나중에 가면 학생들이 더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형태를 한번 골라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접목시켜 볼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랑 연결시켜서 붙여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혼자 선생님이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동학년이나 학교 전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생성교육과정으로 하겠다, 또는 학예회랑 연결하겠다, 아니면 범교과 학습을 연결하겠다, 아니면 국어 시간에 한 학기에 한 권 읽기가 있잖아요. 그 독서 단원이랑 연계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 어떤 것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뭔가 붙인다면 어떤 점이 좋냐면 시간 확보를 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했냐면 112 프로젝트 학습과 그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연결해서 같이 생성교육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또 다른 방식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연구부장님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수 편제 문제가 있는데요. 시수 편제는 일단 15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 단계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분산형으로 연달아서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다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분산형은 아주 긴 시간을 잡으시고 천천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빨리 하셔야겠죠.
3월은 조금 급한 것 같고요. 4월 달부터는 분산형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집중형이 되었을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걸 말합니다. 전담 수업을 제외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걸 말하는데요. 실행 단계에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는 그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행 단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성찰이나 그다음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템플릿 문제입니다. 템플릿은 제가 아까 학습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습지의 형태를 갖춘 그 양식인데 이것은 선생님께서 만드셔도 괜찮고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때그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3학년 아이들을 같이 해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생성교육과정을 접하다 보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템플릿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구미 원당초등학교에서 나온 워크북 형태를 제가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만든 것을 1시간에 한 장씩 푸는 걸로 했는데 사실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니야 이거 칸 전부 다 채우는 거 아니니까 짧게 메모라도 남겨볼래? 이렇게 해서 메모를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만든 학습지를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최종 계획서, 계획 단계에서 최종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이것만큼은 학생들한테 꼭 자기가 써보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가까이 가서 아유 말해봐라 선생님이 타자로 쳐볼게 이렇게 해서 타자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요. 학생들의 질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과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1시간에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파일화해서 이제 타자를 치는 거죠. 타자를 치고 나서 선생님께서 보관하시다가요. 학생들이 실행 단계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걸 그냥 출력해서 다시 주시면 되고요. 보고서를 쓰실 때는 그 양식을 그대로 넣으셔서 보고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 학습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공유 단계입니다. 공유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한번 가늠해 보세요. 우리끼리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설로 전시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다른 반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학교 전체가 전부 다 강당에 모여서 각각의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전체가 하려면 연구부장님이 마음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1, 2, 3번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학급 단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의 범위를 정하실 때 학생들한테 우리 다른 반 아이들 초대할 거야 아니면 언니 오빠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공유의 범위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이 본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놀러 올 텐데 누가 보러 올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생성하는 학습 결과물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자동으로 될까요? 계획 단계에 이미 학생들이 세워놓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저는 템플릿의 마지막 장을 이용해서 자기평가를 먼저 실시를 했고요. 자기평가를 다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학생들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선생님 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관찰평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보태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만들어줘 교육과정 코너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성교육과정 하실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마치 MBTI처럼 나는 이야, 나는 아이야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요. 선생님께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선생님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첫 번째는 개방형, 두 번째는 주제형, 세 번째는 교과형.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 주제형이나 교과형으로 정하셨다면 그 주제와 과목은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성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어떤 분위기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한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관련된 것만 규칙을 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아유 너희들 다 해봐라 가까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둠원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이 뭔가 한 모둠에 한 명씩의 모둠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참여할게 이런 마음이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학년별로 하실지 학급별로 하실지 아니면 날짜만 통일하고 학교 전체가 같이 하실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시간 운영은 집중형, 분산형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은 사용하시든 사용하시지 않으시든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쪽지 주세요. 네, 스스로 만드시든 간에 어쨌든 그 템플릿에 너무 얽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쓰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생성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은 쓰기를 최소화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들을 다 생각해 보면 어떤 유형이냐면 주제형, 환경형, 모둠원이 되어서 학급별로 알아서 드문드문 몰아서형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한 면이 있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반을 3월달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3월달에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우리 반 생성교육과정은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생성교육과정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선생님 3월에 희망찬 학급 맞이하시고요. 네, 새학년 새학기 보람된 학생 생성교육과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3, 4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운곡초등학교 최소정 선생님께서 새학년 학급 경영 및 학생 학부모 상담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학년은 시작되는데 학급 경영은 아직 고민이고 혼자 계획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시간 저와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를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찾아온 운곡초등학교 교사 최소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함께 고민해 볼 주제는요. 첫 번째, 학급 경영 계획하기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과 반 아이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선생님들만의 학급 경영을 어떻게 계획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 3월 첫 주 보내기에서는 3월 새학년 맞이 주간에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학급 공동체 만들기에서는 한 명의 학생도 배제되는 거 없이 학급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요.
네 번째, 학급 경영 Q&A에서는 학급 경영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저 선생님은 학급 경영을 참 잘해. 저 선생님은 학급 경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학급 경영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학급 경영이란 교사의 교육 철학과 학급 실태 등을 바탕으로 학급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목표와 그것을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급 경영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셨다면 학급 경영을 잘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급 경영은 2월에서 3월 초까지 계획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획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급 운영 틀 세우기 단계에서는 나의 교육 철학을 점검하고 내가 맡을 반 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학급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정하고 연간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학급 공동체 세우기 계획 및 활동 준비 단계에서는 개학 첫 주, 둘째 주 학급 공동체 세우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및 학생 자기소개, 친교 활동, 학급 비전 세우기, 학급 규칙 만들기, 학급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놀이 활동 등을 시간을 계획하고 수립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학급 환경 정리 및 구성 단계에서는요. 기초시간표 작성 및 하루 일과표를 게시하고 학생용 책걸상 확인 및 좌석을 배치합니다. 좌석은 디귿자형으로 하기도 하고 한 명씩 떨어져서 앉히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학급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학 첫날 자리 안내를 위한 이름표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물함과 신발장에 이름표나 번호표를 붙여두면 학생들이 첫날 당황하지 않고 신발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학부모님께 담임 소개, 학급 운영 안내 및 학기 초 준비물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담임 가정 통신문을 제작하기도 하고 교사 자기소개 자료와 각종 안내 자료 및 활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저도 항상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 편지를 학부모님들께 보내곤 하는데요. 편지로 보내도 되고 클래스팅을 통해서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때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학기 초에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얘가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저는 원래 잘 못해요. 이 친구는 뭐든 다 잘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들의 반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래서 전체 아이들에게 우리 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학급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서 미덕의 보석, 가치 덕목,
비폭력 대화 니즈 목록 중에 가치 단어를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서 써보도록 하고 조사해 보았더니 존중과 협동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때는 저는 패들렛이나 멘티미터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포스트잇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덕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의 교육 철학과 아이들이 선정한 가치 단어를 고려해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숙이 아닌 배움 공동체를 학급 목표로 정하고 운영 방법과 구체적인 활동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자기를 가꾼다는 뜻의 수기를 목표로 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하기,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키우기 활동들을 구상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안인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 의식 갖기, 공동체 놀이, 마을 프로젝트 활동들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도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경제 활동이라고 해서 학급 화폐를 만들고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활동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협동하며 배우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기 초에 학급 운영의 틀을 어떻게 세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운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첫째, 둘째 주에는 다양한 학급 세우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만남 프로젝트라고 해서 첫째, 둘째 주 동안 저희 학급만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학급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학생들과 기본적인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감정 표현이나 공감 대화 그리고 발표 연습 등을 하고 의사소통 기술이나 문제 해결 기술 등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학생들이 처음 3학년 같은 경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교과 학습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과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어떤 내용을 배울지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과 첫 만남에서는 저는 보통 퀴즈로 저의 소개를 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반에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카웃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PPT를 사용해서 OX 퀴즈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첫날에는 아이들도 서로 낯설고 어색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놀이만한 것이 없겠죠. 저는 주로 손님 모셔오기 게임이나 신문지 놀이 같은 게임을 하는데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신문지 막대기로 여러 가지 사물을 표현해 보고 서로 맞춰보게 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막대기를 위아래로 조심스럽게 휘두르며 가장 오래 살아남는 최고의 검개광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동체 놀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놀이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놀이 규칙을 알려주고 함께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놀이 고수 6단계를 알려주었습니다. 1단계는 대충 하며 무기력한 사람. 2단계, 이기려고만 하고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3단계, 규칙을 지키고 협력하는 사람. 4단계, 승패와 상관없이 놀이를 즐기는 사람. 5단계, 친구를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6단계, 새로운 놀이를 만드는 사람. 처음에는 아이들이 1단계와 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규칙은 재미, 존중, 책임 이 3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규칙을 지키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나서도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다음으로 반장 제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학급에서는 반장 1인 대표 체제 대신 학급 자치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급의 다양한 임원들을 구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니 아이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 1 역할 분담을 정할 때는 보통 개인별로 역할을 분담하는데요. 모든 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청소 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별로 구역을 나누고 모둠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도록 하니 모둠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협동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모둠 안에서도 개인의 역할을 최대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 약속을 정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학급 목표를 세운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규칙들을 생각해보고 포스트잇이나 패들렛을 활용하여 공통의 규칙들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때 모든 별로 먼저 의견을 나눈 다음 전체 의견을 모으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급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까요? 최근 학급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고 교사 개인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공동체가 함께 갈등을 해결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 행동과 결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갈등이나 문제를 드러내고 직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할 피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공동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연결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가해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며 학급 안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급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이것을 적용해 보니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었고 학생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급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선생님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학생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 실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속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도 아이가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리 검사 중에 그림으로 검사하는 방법들도 적용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니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던 아이가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다음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나요? 네, 저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조절력이라는 것이 한 번에 키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타고난 기질도 영향이 있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학생이 있다면 5분 동안 조용히 하기, 그 다음에 성공하면 10분 동안 조용히 하기와 같이 쉬운 단계부터 연습을 시키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셋째, 학부모 민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늘고 계시는데요. 학부모가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이나 그로 인한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며 내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스스로 오해를 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을 수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충족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학급 경영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모두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니 아이들을 향한 고귀한 노력이 사소한 민원 하나에 좌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새학년 학급 경영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학급 경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모든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중학년 학급 경영 및 학생 학부모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김희수 과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3, 4학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초등 교육과장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3, 4학년은 원래 한 번 더 맡아주시는 중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교육과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장흥초등학교 김희정 선생님, 운곡초등학교 최소정 선생님 두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공포가 되었고 내년도부터 1, 2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3, 4학년, 5, 6학년이 해마다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역량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곳곳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량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개정하는 방향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역량을 함량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편성하는 쪽에 다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을 잠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역량이란 학습자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것을 다시 복잡한 상황이나 이런 데 적용하고 그 기능들을 다시 가져와서 동원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역량만 강조하다가 보면 할 수 있는 힘만 강조하다가 보면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 배경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역량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이 되는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습자의 주체성 부분, 행위 주체성 부분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주도적인 사람을 기른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을 기른다라고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도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을 또 이 용어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학습자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지난 과정을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성찰의 과정. 그리고 모든 과정에 마쳤을 때 거기에 자기가 일련의 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 이 모두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행위 주체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공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마음 먹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을 길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부터 1, 2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역량과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이라는 그런 아주 거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것들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3, 4학년 아직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연수활동을 학교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학년 초가 되면은 학급이 새로이 구성이 되고 또 학급마다 새로운 관계 맺기 프로그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담임과 또 학생, 담임과 학부모 사이의 어떤 신뢰가 깨어져서 담임 교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으로 간혹 대두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참 안타깝고 특히나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 교사 상호 간의 그러한 관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서로가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학교에서 좀 이끌어 가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문화를 담임선생님들이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 지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구체적인 행위가 상담 활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상담 원리 중에 또 가장 기본이 적극적인 경청. 적극적인 경청만 학생들하고 하고 또 학부모에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지도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침맞이 하나도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학생 생활 지도에 또 다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관계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올해는 우리가 맡은 학급에서 한 건도 어려운 일들이 없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원의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새학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다 모일 기회가 자주 흔치 않고 또 서로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서 미리 경계하고 또 안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의 의무와 또 품위의지의 의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라든지 고충민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4대 비위와 음주운전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대 비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적 조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간혹 이제 우리가 징계나 이런 데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야기로 들어봐서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간혹 그래도 가벼운 실수를 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상습 폭행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시지만은 체벌, 뭐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관이 되어서 되는 겁니다. 말은 무시무시해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자칫하면 또 이런 일에 관계가 되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보기도 합니다.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가장 좀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해주고 좀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원래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안 오신 분들께도 서로 주의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이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원래는 한 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또 학급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늘 즐겁고 건강하게 공부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잘 지키셔서 올 한 해도 늘 즐거운 학급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또 다른 시작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5, 6학년군 담임교사 연수는 식사 후 14시에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군 담임교사 비대면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